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를 볼 때 인간의 아주 세련된 모습을 보면은 아주 너무 잔인하고 뭐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를 그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2000년, 3000년 전, 4000년 전에 그런 시각으로 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의 이제 계보를 이야기하면 이제 최초에는 이제 카오스, 영어로 케이아스죠. 혼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스스로 땅의 대지의 신인 가이아가 태어납니다. 가이아 혼자 지내려고 하니까 심심했는지 이제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를 스스로 생각하죠. 그리고 하늘의 신은 대지의 여신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결혼을 하죠. 신화의 신이니까. 그래서 12명의 신을 낳습니다. 그래서 남자 신 6과 여자 신 6을 낳죠. 그래서 이 12신을 티탄 10이 남으려고. 그래서 티탄은 영어로 타이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거인이라는 뜻이죠. 그 영화 타이타닉이라든지 요새 영화에 나오는 타이탄의 빈곤가 그런 식으로 타이탄. 거인신, 거신이라고 해야 되는 12신이 태어났어요. 이 신들은 뻔뻔한 신들인데, 이 우라노스가 정력이 좋아서 이제 자꾸 이제 가이아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서 이런 뻔뻔한 신 말고 이런 괴물 같은 애들도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키클롭스라는 건 눈이 하나 달린, 옵스라는 건 눈이라는 뜻이고, 키클은 이제 사이클이죠. 하나 그런 뜻인데, 그래서 눈이 하나 달린 삼형제가 태어났고, 또 손이 100개 달린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가 태어납니다. 얘네들은 워낙 남봉꾼이어서 세상을 너무 시끄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가 물론 자기들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하라고 이제 부인인 가이아를 한테 자꾸 다구칩니다. 얘 좀 어떻게 좀 하라고. 가이아는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라노스가 이 괴물 신들을 가이아의 자궁 속에 다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어넣어 버리니까 가이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얘네들도 답답하겠죠. 자궁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 안에서 매번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가이아가 너무 배 아파 죽겠다. 그래서 이 복수를 다짐합니다. 우라노스에게.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하려고 그러냐. 이 우라노스를 낳으면 또 괴물 같은 자식들이 또 태어날 줄 모르니까 이 우라노스를 거세를 해야겠다. 성기를 잘라야겠다. 성기를 자르는 것과 거세가 좀 다른 거지만 하여튼 거세를 해야겠다.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아가 스스로 혼자 이제 남편을 거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들, 그 중에서 아들들을 에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이 우라노스를 거세를 해서 더 이상 이제 괴물 같은 이 동생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좀 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신들은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이제 우라노스에 거세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라노스가 낫을 갖고 크로노스가 낫을 갖고 우라노스의 성기를 거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또 다른 그림인데 크로노스가 손으로 이제 성기를 자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뒤에 있는 여신은 아무래도 가이아겠죠. 그래서 이제 우라노스를 거세를 하니까 거기서 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핏방울에서 이제 복수의 여신인 에리니에스 세 자매가 나오고 기간테스라는 거인이 나옵니다. 기간테스의 영어의 자이언트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태어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음경에서 이제 또 정액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바다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흰 거품을 만들어냈고 이 거품에서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라는 건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품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은 아가멤논의 부인 클리타임네스트라,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 그래서 오레스테스가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죽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 나오지만 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남편인 아가멤논을 죽이기 때문에 북의 사회에서 아들인 오레스테스가 아버지의 복수를 한다고 해서 어머니를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천륜을 저버린 거다, 오레스테스가. 그래서 이 에리니에스 세 자매, 즉 복수의 여신인 에리니에스 세 자매가 천륜을 망각한 오레스테스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핏방울에서 이제 기간테스, 많은 이제 거인 신들이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예기에서 이제 아프로디테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키프로스 섬은 이 터키의 남부, 그 다음에 레바논 지역의 이제 서부에 있는 이 바다에 떠 있는 섬입니다. 키프로스, 영어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키프로스 섬에까지 이 정예기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여신이 태어나는데 이 여신의 이름은 아프로디테라고 있고, 서풍의 신이 이제 바람을 불어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우라노스를 거세를 하면서 이제 크로노스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근데 크로노스는 이제 결국 아버지를 쫓아내서 자기가 왕이 된, 신들의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크로노스도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느냐면, 아버지를 쫓아냈기 때문에 너도 네 아들 때문에 쫓겨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는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아들이죠. 근데 이 남매가 되는 레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아하고 결혼을 해서 하죠. 근데 이제 크로노스를 상징하는 건, 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는 모래시계입니다. 시계.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낫이죠. 뭐냐면 시간은 모든 걸 다 없앨 수 있다. 시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놀로직 에이지라는 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은 본 에이지, 크로놀로직 에이지 그런 식으로. 그런 크로노라는 말인데, 크로노스는 요일 중에 세터데이가 토요일이잖아요. 세턴, 로마식으로는 세턴이라고 표현해요. 크로노스를. 그래서 토요일이 일주일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모든 걸 다 없앨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간과 낫을 이 크로노스의 상징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내쫓았기 때문에 자기도 자식 때문에 내쫓길 거다라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와 레아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전부 잡아먹어버려요. 이건 프란시스코 네고야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이 그림에서 이게 살점을 잘라먹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화에서는 이렇게 잘라먹는 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 삼키는 걸로. 아이들을 삼키죠. 근데 이제 6번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6번째 아이마저 또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크로노스에게 자기 낫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크로노스에게 이 마지막으로 태어나는 6번째 아이 대신에 돌을 대신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하니까 크로노스가 삼키게 되죠. 그리고 이때 빼돌린 아이가 바로 신들의 제왕이 되는 제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를 어디서 키웠냐면, 이 에게의 남쪽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키우는 겁니다. 깊은 동굴 속에서 키우게 되죠. 신들의 제왕인 크로노스가 그 사실을 알면 죽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깊은 동굴 속에서 염소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또 이제 성장을 다 했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대적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우스도 이제 신들의 제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메티스라는 여신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메티스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매스매틱스, 수학이라는 말의 이제 어원이 되는 그런 여신인데, 이 메티스가 방법을 가르쳐 준다. 혼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에게 토하는 약을 이제 먹이도록 하고, 이제 제우스가 이제 토하는 약을 먹이니까 크로노스가 먼저 삼켰던 그 아들들이 또 딸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제일 나중에 삼킨 거가 돌덩어리잖아요. 돌덩이가 나오고, 그다음 포세이돈, 하데스 이런 순으로 아이들이 튀어나왔어요, 목으로서. 그리고 이 제우스와 이 메티스 사이에는 나중에 아테나가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제우스의 형제들, 5 형제들을 합쳐서 이제 6명의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기 대신 삼켜진 돌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은 나중에 그걸 옹팔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중심인 이 옹팔로스인데, 세상의 중심인 이 델포이에 그 돌을 보관을 합니다. 제우스 대신에. 그래서 이제 이 6 형제만으로 이제 크로노스에게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이 우라노스가 가이아의 그 자우 속에 넣었던 괴물신들, 그러니까 피클롭스 삼형제와 헤카톤 케이리스 삼형제를 불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제우스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이 괴물신 6형제가 합쳐서 크로노스와 티탄 12남매와 대적을 하죠. 이걸 티타노마키아. 티타노라는 말은 타이탄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거인이라는 뜻이고 마키아는 전쟁이라는 뜻이죠. 마키아벨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인들의 전쟁이다, 거신들의 전쟁이다. 결국은 이 전쟁에서 제우스 편이 이깁니다. 그래서 티타노마키아 제우스 편이 승리를 했고 이제 티탄들, 12티탄들을 타르타르스에 가둡니다. 그래서 헤카톤 케이레스가 그들 감시를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기간토마키아가 또 있지만 거기서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람들의 이동의 관계에서 보면 가령 어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해 왔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들에 대해서 폄훼하고 몰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신을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신들의 전쟁인 것 같지만 그런 서로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너희들 이길 수 있다라는 걸 그걸 반증을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자리 잡아서 신을 세상에 편안해졌다는 그 말은 뭐냐면 제우스를 믿는 사람들이 세력을 잡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을 볼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지형학적으로는 이 올림푸스산이라는 데가 이 테살리아의 북쪽 지방에 있어요. 근데 실은 올림푸스라는 건 여기 있는 거지만 실제 여기서 우리가 신화에서 나온 올림푸스라는 거는 이 올림푸스 산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하늘을 이야기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권력을 잡았다는 것은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 어지러운 카오스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걸 의미하고 인간 사이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어지러운 사람들이고 벌거벗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창조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